밤늦은 거실에서 검은 상자의 전원을 켠 영호, TV 화면에 나타난 것은 자신의 집 내부였다. 영상 속에는 자신과 가족들의 은밀한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식탁 아래를 집요하게 비추는 카메라. 이게 어떻게? 영호의 등골이 서늘해졌고 화면에는 며칠간의 감시 기록들이 재생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진우 폴더 속 영상 회식이라고 거짓말한 아들이 낯선 여자와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 우리 집에서 이런 짓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분노와 배신감에 주먹을 꽉 쥔 영호.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듯 흔들리는 화면. 아들의 불륜 현장을 담은 선명한 증거들. 40년간 평범하게 살아온 가정이 감시와 배신의 소굴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평범한 가정의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한순간의 모습을 드러낸 전율의 순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무료니까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 한적한 주택가, 저녁 7시가 막 넘어간 시각입니다. 오래된 2층 단독주택의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고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이 놓여 있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갓 구운 생선구이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흰 쌀밥이 담긴 그릇들이 4개 놓여 있지만 그중 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박영호가 평소처럼 상머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했던 체격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구부정해졌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퇴직 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있지만 뒷마당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이 그의 유일한 낙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상추와 토마토를 돌보느라 손톱 사이에는 흙이 끼어 있어요. 세수는 했지만 여전히 손가락에 묻어있는 흙냄새가 그의 하루 일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호의 옆자리에는 아내 김정희가 앉아 있습니다. 65세인 정희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하게 집안일을 돌보며 가정을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부쩍 예민해진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특히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고 있어요. 오늘도 저녁 준비를 하면서 여러 번 한숨을 쉬었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맞은편에는 며느리 윤소라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38세인 소라는 결혼한 지 3년째, 아직 아이는 없지만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며 나름대로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활발한 성격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조심스러워진 면이 많아졌어요.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것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늘 저녁 식탁에는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들 박진우의 자리죠. 42세인 진우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바쁜 직장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최근 들어 회식과 야근이 잦아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어요. 정희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진우는 또 회식이라네. 요즘 회사 생활이 많이 고달픈가 봐. 거의 매일 늦게 들어오잖아. 이러다가 몸이 상할까 봐 걱정이야. 아침에 나갈 때 보니까 얼굴색이 많이 안 좋더라고. 영호는 젓가락을 들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밥상은 늘 내 식구가 함께 둘러앉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쓸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며느리 소라도 평소보다 말이 없어 보이고 아내 정희도 어쩐지 표정이 어두워 보입니다.
무언가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어색해요. 4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가장으로서 이런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진우 씨 요즘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집에 와서도 계속 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새벽에 들어와서도 노트북을 켜놓고 있을 때가 많아요. 잠꼬대로도 회사 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소라야, 너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힘들지? 신혼인데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저는 진우 씨만 건강하면 되니까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감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감이 단순히 남편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소라의 눈가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평소보다 말수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영호는 묵묵히 밥을 먹으면서도 가족들의 대화를 귀에 깊게 듣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가정을 이끌어온 가장으로서 집안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 저녁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식탁 위에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라면 이런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농담이라도 던졌을 텐데 오늘은 왜인지 그럴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정희가 소라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말합니다. 소라야, 많이 먹어. 요즘 너무 말랐어. 진우가 없어도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건강해야 우리 아들도 든든하게 뒷바라지할 수 있잖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소라는 예의 바르게 대답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평소보다 숟가락을 드는 손도 조금 떨리는 것 같고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영호는 국그릇을 들면서 가족들을 하나씩 바라봅니다. 아내의 주름진 손,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모습, 그리고 빈 아들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이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로 얽혀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 오늘 텃밭일은 어떠셨어요? 소라가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며 물어봅니다.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억지로 밝게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응, 토마토가 제법 잘 자라고 있어. 다음 주쯤이면 따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상추도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고 말이야.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어요. 정희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요즘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예전에는 진우가 있으면 시끄러울 정도였는데 뭔가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그 말에 소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이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대신 고개만 살짝 숙이며 밥에만 집중하는 척합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죠. 이 평범해 보이는 저녁 식탁 아래에 숨겨진 비밀이 곧 이 가정의 평화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영호는 평소 습관대로 숟가락을 밥그릇 옆에 가지런히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발끝에 뭔가 단단한 물체가 스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의자 다리에 발가락이 부딪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의자 다리치고는 너무 작고 둥글둥글한 느낌이었거든요. 영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식탁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물체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크기는 손바닥만 하고 네모난 모양이었습니다. 영호는 의자에서 몸을 조금 뒤로 젖히며 손을 뻗어 그 물체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만져본 느낌은 플라스틱 같았어요. 표면이 매끈하고 윗부분에는 작은 버튼들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영호의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리모컨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에 사용하는 TV 리모컨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더 작고 납작했거든요. 이게 뭐지? 영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 물체를 집어들었습니다. 식탁 밑에서 이런 것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평소 정희가 집안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하는 편인데 이런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을 리가 없었어요. 영호가 그 검은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려는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소라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고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을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소라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아져 있었어요. 그건 그냥 아이들 장난감이에요. 소라는 서둘러 영호 쪽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영호의 손에서 검은 상자를 빼앗듯이 가져갔어요. 그 과정에서 소라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영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이라고요? 영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어디 있다고 장난감이. 아, 그게. 소라는 말끝을 흐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후 소라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옆집 아이가 놀러 왔다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제가 치울게요. 정희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소라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소라야, 그게 정말 장난감이야?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네. 요즘 아이들 장난감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소라는 점점 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영호는 40년 넘게 살아온 인생 경험으로 소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치고는 너무 정교했고 무엇보다 소라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어요. 만약 정말 단순한 장난감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당황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그럼 내가 한번 봐볼까? 영호가 손을 내밀자 소라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상자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정리할게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상자를 넘겨줄 수 없다는 듯한 절박함이었습니다. 정희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뭔가 이상한데? 너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어? 당황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소라는 억지로 평정심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아이들 물건이니까 빨리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영호는 소라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동안 소라를 지켜본 영호는 그녀가 평소 침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소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큰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알겠어. 영호는 일단 더 이상 추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검은 상자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었어요. 소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상자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거실 쪽으로 향했어요. 제가 금방 치우고 올게요.
영호와 정희는 소라가 거실로 사라지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이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거실에서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소라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어요. 마치 언제 다시 그 비밀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소라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거실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어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그 상자가 정말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40년 넘게 가정을 지켜온 가장의 직감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검은 상자 안에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식탁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저녁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어요. 그 작은 검은 상자가 곧 이 가정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부엌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고 소라도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간 상태였어요. 영호 혼자 거실에 남아 평소처럼 뉴스를 보려고 했지만 마음이 계속 그 검은 상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소라의 당황스러워하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영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서 내키지 않았지만 가장으로서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어요. 더군다나 소라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아이 장난감이라면 그렇게까지 당황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마침내 영호는 결심하고 거실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소라가 상자를 넣었던 곳이었어요.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검은 상자가 다른 물건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발견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깊숙이 밀어넣은 것 같았어요. 영호는 상자를 꺼내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윗면에는 작은 버튼들이 여러 개 달려 있고 옆면에는 작은 화면까지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이들 장난감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전자기기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영호는 상자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장 큰 버튼을 발견했어요. 전원 버튼으로 보이는 둥근 버튼이었습니다. 잠깐의 망설임 후 영호는 그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순간 상자의 작은 화면에 불빛이 들어왔고 몇 초 후 거실 TV가 저절로 켜졌어요. 영호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상자가 TV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TV 화면에는 처음에 잡음만 나오다가 점점 선명한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본 순간 영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화면에는 바로 몇 시간 전 저녁 식사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과 정희 그리고 소라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카메라 각도로 봐서는 식탁 아래쪽에서 촬영된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카메라가 식탁 위의 음식이나 사람들의 얼굴보다는 식탁 아래 부분을 집요하게 비추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다리 움직임, 발의 위치, 심지어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까지도 세세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영호가 상자를 집어 올리는 순간의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을 되돌려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영상이 오늘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며칠 전부터 계속 촬영된 것들이었거든요. 며칠 전 영상을 재생해 보니 진우가 집에 있을 때의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모습, 소라와 함께 TV를 보는 모습, 심지어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부엌에서 뭔가를 찾는 모습까지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영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몰래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상자는 어떻게 소라가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영호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소라가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녁 때 그녀가 보인 당황스러운 반응, 그리고 이 상자를 빼앗으려 했던 절박함.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소라도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 집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증거를 숨기려 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당황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영호는 계속 영상을 넘겨가며 확인해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가족들의 일상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왔어요. 아침 식사 준비하는 정희의 모습, 신문 읽는 자신의 모습, 청소하는 소라의 모습. 모든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촬영 각도였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족들의 사생활을 엿보기 위해 설치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움직임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영호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습니다. 40년 넘게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의 가정이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었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때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소라가 화장실에 가는 모양이었어요. 영호는 서둘러 TV를 끄고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직 진실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자신이 이것을 봤다는 걸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영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분노와 의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비밀스러운 감시 행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호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호는 텃밭일을 핑계로 집을 나섰지만 마음은 온통 그 검은 상자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의 집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상추를 따면서도 토마토에 물을 주면서도 계속 그 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3시쯤 정희가 동네 부인들과 함께 마트에 간다고 했고 소라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어요. 영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그 상자를 더 자세히 조사해 볼 수 있었거든요. 영호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와 거실 서랍에서 검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봤던 충격적인 영상들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전원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TV가 켜졌고 익숙한 촬영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어요. 상자에 달린 버튼들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기능들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화살표 버튼으로는 날짜를 앞뒤로 넘길 수 있었고 숫자 버튼들로는 특정 시간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며칠 전 영상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던 영호는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파일 목록을 보니 단순히 날짜별로만 정리된 것이 아니었어요. 중간중간에 사람 이름으로 저장된 폴더들이 있었습니다.
정희, 소라, 그리고 진우. 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 폴더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된 별도의 파일이 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망설임 끝에 영호는 진우 폴더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영상은 집 안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었어요. 어딘가 다른 장소에서 찍힌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진우가 정장 차림으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어디야? 영호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배경을 보니 어떤 카페나 레스토랑 같았어요. 진우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여자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영호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영상이 며칠 전에 촬영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진우가 집에서 회식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날 밤이었거든요. 하지만 화면 속 진우는 회식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둘이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영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들이. 하지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어쩌면 업무상 만남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회사에서 여자 직원들과 미팅하는 일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영상을 계속 보면서 영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진우와 그 여자의 대화 분위기가 단순한 업무 미팅 같지 않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진지했고 때로는 손까지 잡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영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불륜이라면 소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영상은 누가, 왜 촬영한 걸까요? 영상을 좀 더 자세히 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카메라 각도가 매우 불안정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숨어서 몰래 촬영한 것처럼 화면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촬영자의 숨소리나 작은 움직임 소리도 들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영호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도 컸지만 그보다도 누군가가 이렇게 가족들을 미행하면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어요. 갑자기 영호는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모든 일이 소라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제 저녁에 보인 그녀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 상자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만약 소라가 진우의 불륜을 의심해서 사립 탐정을 고용했다면, 그래서 진우를 미행시키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집안의 감시 카메라도 소라가 설치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혹시 소라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희가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을 영호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혹시 정희가 소라를 감시하기 위해 이런 장치를 설치한 걸까요? 영호의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다른 가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었어요. 40년 넘게 평화롭게 살아온 가정이 이런 의심과 불신으로 얼룩져 있었다니 가장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던 영호는 마지막 장면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진우가 그 여자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포옹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진우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영호는 천천히 TV를 끄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아들의 불륜 의혹, 집안의 감시 장치,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영호는 상자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이런 불신과 감시 속에서 가족이 함께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9시 드디어 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편이었어요. 영호는 하루 종일 마음의 준비를 해왔지만 막상 아들의 얼굴을 보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인 후 영호는 평소보다 진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너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진우는 넥타이를 풀면서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니? 영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순간 거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희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거실을 바라보았고 소라는 TV를 보던 시선을 영호에게 고정했습니다. 진우의 표정도 순간 굳어졌어요. 카메라요? 무슨 카메라 말씀이세요? 진우가 당황한 기색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설치한 적 없는데요. 영호는 진우의 반응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진우의 당황스러운 표정은 진짜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그 감시 장치를 설치한 걸까요? 그럼 어제 밥상 밑에서 나온 그 검은 상자는 뭐야? 영호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영호는 소라의 변화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소라가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님, 그건...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카메라가... 정희의 목소리에도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영호는 아내의 반응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텐데 오늘은 왠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소라야. 영호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그 상자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지? 소라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마치 큰 비밀을 털어놓을지 말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소라야, 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이야? 무슨 상자? 그때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소라가 뭔가 관련이 있었던 거네요. 소라야, 진실을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소라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사실 그 카메라는 진우 씨가 설치한 게 아니에요. 진우가 더욱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누가 한 거야? 소라는 정희를 힐끗 바라본 후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감시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순간 거실 안이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영호와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어요. 정희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진우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큰 비밀이 드러난 것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진우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소라 말이 진짜예요? 영호도 아내 옆으로 다가가며 물어보았습니다. 정희야, 정말 내가 그런 걸 설치한 거야? 정희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무너진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내가 했어. 어머니. 소라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시키셨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정희가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 집을 감시하시고 왜 소라가 수상했어.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뭔가 이상했거든. 너무 완벽하게 행동하니까 오히려 의심스러웠어. 혹시 무슨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왜 저를 그렇게 의심하셨어요? 영호는 아내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희야,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우리 집은 감옥이 아니야.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여보, 나는 우리 아들 잘 되라고 그런 거야. 혹시 소라가 진우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하지만 영호는 아내의 변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게 이유가 돼? 가족을 감시하고 며느리한테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게 사랑이야? 진우도 어머니를 향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소라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소라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더 미워하실 것 같아서. 영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감시야. 정희야,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든 건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너의 불신이었어. 그 말에 정희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가정이 자신의 의심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가족들은 각자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던 가정 안에 숨겨져 있던 불신과 감시의 그림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정희의 고백 이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집 안 감시 카메라의 정체는 밝혀졌지만 진우 폴더에 담겨 있던 그 충격적인 영상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영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내가 설치한 카메라로는 집 밖까지 촬영할 수는 없을 텐데.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상자 안에 진우 이름으로 된 폴더가 있었어. 진우가 다른 여자랑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 영호의 말에 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진우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소라가 갑자기 일어나며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그건 제가 찍은 거예요. 소라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라에게 집중되었어요.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라야, 너가 왜? 소라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영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소라야,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해봐. 소라는 한참 동안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가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서 의심이 됐어요. 회식이라고 하는데 술 냄새도 안 나고 옷에서 다른 향수 냄새가 날 때도 있었거든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라야, 그건... 그래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따라가 봤어요. 소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우 씨가 회식이 아니라
여자랑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정말이니? 진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진우야, 너 정말. 아버지,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진우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업무상 만남이었어요.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소라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럼 나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거짓말을 했어요? 진우가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호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진우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소라는 어떻고? 아버지, 저는. 진우가 말을 이으려다가 멈췄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정희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그때 소라가 갑자기 정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의심해서 감시하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이 다 거짓말쟁이가 됐잖아요. 소라의 말에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이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속이고 감시하며 살아왔던 것 같았거든요. 영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진우가 소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라는 몸을 돌려 거부했어요. 만지지 마세요. 이제 뭘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라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의심한 건 정말 미안하다. 이제 사과해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믿지 못했고, 진우 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저는 이 집에서 뭐해요? 영호는 무너져가는 가족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모두 잠깐만. 영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우리 다 진정하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가족들의 상처는 이미 너무 깊어져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이 쌓이고 쌓여서 한순간에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우야, 내가 잘못한 건 분명해. 하지만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영호가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소라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요. 소라야, 잠깐만. 진우가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라는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내버려둬. 소라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남은 세 사람만 남았어요. 영호, 정희, 그리고 진우. 모두 각자의 죄책감과 후회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호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버린 거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의심하고 감시하며 거짓말을 일삼아왔던 가족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소라가 집을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희는 계속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진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을 깨뜨린 것은 진우였어요. 아버지,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야, 내 마음은 어디에 있니? 소라한테 있어. 아니면 그 여자한테 있어? 진우가 고개를 떨궜어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업무상 만남이었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소라도 소중해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영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장난이야? 두 마음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야. 정희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아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진우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소라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진우가 어머니를 향해 돌아서며 맞받아쳤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엄마도 소라를 믿지 못해서 감시했잖아요. 그건 정희가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영호가 두 사람을 제지하며 일어났습니다. 야, 그만해. 지금 서로 탓할 때가 아니야. 하지만 쌓였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어머니를 향해 계속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 아내를 의심하려고 저희 신혼집까지 엿본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소라가. 정희도 지지 않고 대응했어요. 난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혹시 소라가 너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속이고 있는 건 저였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엄마가 아무리 의심해도 소라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럼 내가 왜 바람을 피웠어? 정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었잖아. 두 사람의 대립이 격화되자 영호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어요. 둘 다 그만해. 이게 무슨 소리야? 영호는 거실 중앙으로 나서며 두 사람을 막아섰습니다. 정희야, 진우야.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서로 상처 주고 받으면서 뭘 해결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모자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진우가 계속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소라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못마땅했어. 정희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할 수 있어?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죄예요? 착하고 예의 바른 게 잘못이에요? 난 그냥. 정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난 그냥 내가 속을까봐 걱정했던 거야. 결국 속인 건 저였잖아요. 진우가 자책하듯 소리쳤어요. 엄마의 의심은 틀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맞았네요. 영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그 검은 상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고 안에 들어있던 메모리 카드와 전자부품들이 흩어졌어요. 이제 그만해. 영호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이 지긋지긋한 감시 때문이야. 부서진 상자를 바라보며 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40년 넘게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감시하고 의심하면서 살았던 거구나. 정희와 진우도 부서진 상자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작은 검은 상자가 이 가정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넌 며느리를 의심해서 감시했고, 진우야, 넌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만났어. 그리고 소라는 억지로 거짓말을 해야 했고, 여보, 정희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정말 사랑 때문이었다고 하지 마. 영호가 아내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었어. 통제하려는 욕심이었다고. 진우도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떨궜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도 소라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호는 흩어진 전자부품들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감옥이 됐어.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감옥 말이야.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영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그 말에 정희와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장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아버지,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영호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되려면 서로를 믿어야 해. 사랑한다면서 감시하고 사랑한다면서 속이는 건 가족이 아니야.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부서진 검은 상자의 잔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이 가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창가로 걸어가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소라가 혼자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과연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3일이 지난 후 소라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영호는 며느리의 지친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소라야, 일단 앉아. 영호가 소라를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정희와 진우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며칠 전에 격한 대립 이후 처음으로 네 사람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많이 생각해봤어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요. 영호는 소라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영호 역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가정이라는 것의 의미, 가족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진우 씨. 소라가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숨기는 거 없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소라야, 그럼. 어머님. 소라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우 씨만 사랑했어요. 다른 마음 한 번도 없었고, 이 가정의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소라의 말에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소라야.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시고 감시하실 때 정말 힘들었어요. 소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 밤마다 울었어요. 영호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고생 많았구나. 소라가 이번에는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진우 씨.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걸 보면서도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 계속 의심했어요.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소라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영호는 소라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3일 동안의 시간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소라가 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소라야.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그렇게 의심해서 미안해. 소라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아드님이 소중하셔서 그러셨던 거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저를 믿어주세요. 영호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라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 용서해줘서. 용서가 아니에요, 아버님. 소라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면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영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어른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진우가 아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나도 정말 달라질게. 그 여자와는 완전히 끝냈어. 앞으로는 너만 바라보고 살 거야. 소라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우 씨,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의심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 꼭 증명할게. 진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영호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보자. 서로를 믿고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말이야. 정희도 일어나서 소라에게 다가갔어요. 소라야, 엄마가 앞으로 잘할게.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줄게. 어머님. 소라가 시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정말 새로 시작해요. 영호는 이 광경을 보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산산조각 날 뻔했던 가정이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럼 이제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영호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소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먹는 저녁이네요. 정희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소라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라가 따라가며 말했어요. 영호와 진우는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진우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그날 밤 호통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 정말 끝장났을 거예요. 영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야. 서로 실수해도 용서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거지. 부엌에서는 정희와 소라가 함께 요리하며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며칠 전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가 끝나고 네 사람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자리, 같은 사람들이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거나 감시하는 시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밥맛이 참 좋구나. 소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아버님. 정말 맛있어요. 숟가락이 부드럽게 놓이는 순간 더 이상 식탁 아래에는 단단한 것이 없었습니다. 감시와 의심의 도구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